안녕하십니까. 예, 고1 국어 이제 요약 정리한 거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전, 봄의 향기 뭐 이런 건가 보다, 그지? 네. 춘향, 봄의 향기. 자, 편집자적 논평은 뭐냐? 이렇게 보면 보통 소설을 쓸 때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어. 네. 직접 제시는 직접 말하기니까 텔링이라고 그래. 뭐라고? 텔링. 텔링. 그러면 간접 제시기는 뭐겠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쇼타임이니까 쇼잉이라고 그래. 네. 쇼잉. 그러면 간접적인 제시는 그거를 보고 쇼를 보고, 그치? 쇼를 보고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 대화나 행동을 보고서 평가를 해야지. 네. 그래서 대화도 쓰고 행동도 써있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네. 이런 걸 갖다가 쇼잉으로 간접 제시라고 그래. 그럼 직접 제시는 이거는 보여주기라고 해야지, 쇼잉은. 네. 그럼 텔링은 뭐라 그래? 말하기가 돼야지. 네, 말하기. 말을 하는 게 보통은 이 전지적 시점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대화 행동 말고 그 진행해 나가는 거 더 이렇게 아주 굉장히 넓게 얘기하면 진행해 나가는 거 있잖아. 이 대화와 행동 사이사이에 글 써는 거 설명. 네. 그걸 말하기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전지적 시가나 대화 행동을 빼놓고 대화와 행동을 빼놓고 나머지 글 사이사이에 진행하는 것들 있지. 네. 자, 직접 제시는 직접 말하기를 하는 거고 간접 제시는 보여줘서 대화와 행동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연극 관객이 바라보듯이. 네. 근데 직접 제시는 말을 해줘야 돼. 몇 년이 지났다, 뭐 했다 이렇게. 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대화 행동을 빼놓고는 직접, 대화 행동 간접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 중에 특출적인 거는 서술자 개입이라고 그래. 서술자가 시의 화자나 똑같잖아. 그렇죠. 서술자 개입이 있는데 이 서술자 개입 중에서 이 편집자, 이 서술자가 작가잖아. 네. 이 작가가 감정을 논해준 게 있어. 감정. 아유, 슬프겠다. 뭐였겠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의견이나 평가를 완전히 내는 게 있어. 이게 서술자 개입은,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는 것 중에서 서술자가 설명을 쭈루룩 해줘도 되는데, 그 중에서 설명을 넘어서 의견이나 평가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하는 것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그래. 네. 이해됐어요? 예. 자, 예를 들어서 편집자가, 이게 서술자 개입은, 아이고, 저 꼬라지 좀 보십시오. 응? 찌뚱찌뚱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잖아. 네. 그렇게 하면 서술자 개입인데, 저 네. 꼬라기로 그러니까 참 웃겼다. 내가 생각해도 웃겼다 하고 자기의 견해를 직접 밝히는 거. 네. 그게 편집자 논평이라고. 네. 이해됐어요? 네. 근데 수능에서는 직접 간접 개입으로 나누기도 하고, 서술자 개입하고 편집자의 논평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는 드문데, 요즘 들어서 이제 유행이 이걸 구분하기 시작을 해. 네. 이론이 심화가 되면서.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편집자적 논평은 뭐가 들어있다고? 의견이나 평가, 감정이 들어있다고. 감정. 되게 웃기다, 저 슬프다,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서술자 개입은 뭐가 들어갔다고? 그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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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됐어요? 네. 이게 뭐라고 둘 다? 직접 제시 방법이라고. 직접 제시. 그냥 표현 방법 중에서 직접 표현, 직접 제시 방법, 표현의 제시 방법에서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로 나누고, 네. 대화 행동을 빼놓고는 직접 제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말을 해줘, 설명을 해주는 게, 설명을 해주면 서술자 개입이라 그러고, 네. 이 서술자가 작가니까, 그치? 네. 근데 여기에서 감정이 들어가면, 의견, 평가, 감정이 들어가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한다고. 그렇군요. 구분됐어요? 네. 이걸 많이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몽룡이 이씨인데, 몽룡. 꿈에서 용이 나왔나 보네, 그치? 네. 7원절구는 7줄짜리 한시야, 절구. 그러면 이런 한시는 대꾸, 주어 서술어 이렇게 짝을 지어서 있다는 거지. 네. 그리고 수모른 자야, 숨어서 비유해서 술은 피고, 그치? 안주는 기름기 든 백성의 기름이고, 네. 그리고 살이야, 몸, 피와 기름. 이 촛농이 뚝뚝 떨어지는 건 눈물이 떨어지는 거. 노래소리가 막 들리는 거는 원망소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 그림이 눈물이 되면 피눈물이 돼서 원망이 되겠지. 네. 그때 가렴주구는 가는 가혹하다. 렴은 수렴하다. 짜낸다. 가혹하게 짜는 거야. 네. 주구는 벨 주자야. 줄이를 틀면서 베어. 베어내서 구는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의 재물을 가혹하게 수령하고 아. 뺏고 배원에서 구해버려. 잘라내서. 아. 이게 가정맹어호라 하는데 가정은 그러니까. 맹어호 가정맹어호. 그러면 사나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무섭다 할 때 나오는 그게 뭐였거든. 그래서 정치 형태를 식구로 읊어가지고 비판을 한 거지. 그래서 민중은 백성이고, 자, 국민이라고 했을 때는 국민주의 시대, 민족주의 시대일 때 국민이라고 그러고, 민중이라고는 사회주의 개념, 사회성의 개념이 좀 들어간 거고, 백성이라고 그러면 봉건주의 개념이 들어간 거야. 신하 백성, 민중은 사회주의, 국민은 국민주의, 민족주의 계열. 대중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을 말하는 거야. 대중사회. 똑같은 단어인데 그렇다고. 자, 분노, 슬픔을 대신 말해주지. 그치? 네. 현실을 풍자적으로 비판한다. 비꼰다는 거야. 아픔 있게. 이제 극적 긴장감으로 이 시를 알아들으면 사또가 난리 나겠지? 네. 그러니까 긴적 긴장을 고조하면서 이 시에 맞는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거를 예고하는 거지. 네. 이해됐어요? 네. 자, 이럴 때 확장적 문체는 뭐냐면 문장 쓰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평면적으로 쓰다 어느 부분은 굉장히 자세히 쓴다는 거야. 네.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네. 왜 자세히 쓰냐? 장면을 연극처럼 크게 극대화해서 자세히 묘사해서 재밌게 하는 걸 말하는 거지. 왜? 흥미로운 대목이니까 그 내용 표현을 아주 확장하고 붙여서 자세히 연결해서 설명을 해. 극대화시켜. 그래서 요거는 재미가 없으니까 이걸 따고 판소리에서 무슨 파트에서 독자적으로 연기를 하기도 하고, 공연을 하고. 그지?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극적으로 보이고 하게 되면 쭉 나가다가 속마음이 나타나니까 여러 가지 속마음이 나타나지. 네. 슬플 수도 있고, 여기는 기쁠 수도 있고, 그치? 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이중인격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심리를 상황에 따라서 나타내주는 거야. 그 동그라미가 커지는 거는. 그렇군요. 자, 그래서 관객에는 생동감이 있어. 움직이고, 현실감 있고, 장면이 서로 어긋나 전체적인 줄거리에 불균형이 생기기도 하지. 왜 그러냐면 이 장면과 이 장면을 이 중간을 안 얘기하면 확 건너뛰면 이해가 안 되잖아. 네. 그렇지만, 재미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네. 이해됐어요? 네. 자, 공방 불러. 그러면 공방은 육방인데 육조파 현도가 있어. 이호, 예, 병, 형, 공. 자, 이방은 관리를 맡아, 관리. 그래서 2조가 있었어. 2조 전랑, 한 4급 관리가 새로 들어오는 관직을 하는 사람들의 첫 관직을 임명을 해주니까 2조 전랑이 당파 싸움에 문제가 된 거지. 핵심 관직이 된 거지. 호조는 지포니까 세금을 보고, 예조는 왕의 대관식 40만 거 예절, 제사 그런 거 하는 거고, 병조는 병사, 병방, 형방은 형벌, 공방은 공사.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공방이 공사를 하지. 네. 그러니까 돗자리도 깔고 주셔야 되지. 네. 병방을 불러서 영마는 역졸이라고 그래가지고 암행어사가 하는 말 있지. 말 4마리 하면 4마리를 동원할 수 있고, 네. 40명의 역졸, 한 마리면 한 마리랑 10명의 역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관리를 하면서 통신을 하면서 관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지. 그런 걸 네. 역관이라고 그러고, 그 병방에 여기 역졸들이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이 쫄병들을 단속을 하고, 차 잡는 상을 단속을 하기도 하고, 예방을 부르든지 하고, 그치? 그렇게 육방관속이라 그러고, 얘네들은 중간관리야, 중간관리. 상속을 하기도 했어. 세습을 하기도 했고. 근데 월급이 없었어.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심했어. 이해됐어요? 자,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서리는 밑에 거야. 그치? 네. 중방 거동보소, 외월방건 공단 모자, 페랭이 눌러쓰고, 그러니까 페랭이는 평민들 모자거든? 네. 갓을 안 쓰고, 망건도, 별로 안 좋은 거 해서 모자 쓰고 막 도망가고 그러는 거잖아. 그지? 네. 이때 중방, 공방, 그지? 어사칠도 장면에서 호흡을 짧게 속도감 있게 막 해서 짧게 쓰면 긴장감이 되지? 도망치고 뭐하고 이렇게. 네. 실감나게 묘사를 하는 거야.
왜? 짧게 하니까 속도감 있고 긴장감 있고 진짜 아던의 모습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니까 실감, 현장감, 실제 현장감이 나타나는 게 실감이라고. 그래서 묘사라는 거야.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 표현해주는 거야. 네. 그거를 상상할 수 있게 설명을 잘 해주는 거지. 아, 이해됐어요? 네. 자, 다음에 해학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풍자에 대가는 채만식이라 그래. 풍자에 대가 누구라고? 채만식. 채만식. 태평천하. 태평천하 원래는 아니지. 네. 그래서 채만식. 또 역설에 대가는 한용운이라고 그래. 님의 친구. 님이 침묵 안 한 거지? 네. 역설에 대가는 한용운. 그러면 해학에 대가는 김유정이라고 그래. 아, 봄봄. 해서 장인 고추를 딱 잡지? 네. 이렇게 됐을 때 이 해학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다음에 골개미라는 것도 있어, 골개. 이 전통에서 있는 그 미학이 해학미, 풍자미, 역설, 골개미 이런 건데, 네. 이 해학은 순박한 웃음이야, 그냥. 네. 그러니까 재밌게. 근데 유머라고 했을 때는, 유머 1번이라면 그냥 재밌기만 하면 돼. 네. 근데 해학은 재밌는데 전통적인 웃음이야. 응? 우리 동네에서 그랬어. 하하, 웃기다, 이렇게. 아, 응? 그냥 순박한 웃음, 어느 정도는. 근데 풍자는 비꼬는 거야. 정치적인 풍자나 뭐 이런 것처럼. 네. 왜 자상, 바람으로 자상이 생겨서 바람이 팍팍팍팍 네 살을 체크하듯이 그런 아, 비꼬는 거야. 체제나 세상을. 그러니까 골개는 뭐냐면 웃기긴 한데 뼈 있는 웃음이야. 말, 언중요골이라고 그러지? 네. 말에 뼈가 있어. 그런 풍자적인 속성이 조금 있어, 골개는. 어허. 근데 풍자는 사회적이고 이건 좀 약간은 개인적 이런 느낌이 있어.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돼서 해학이니까 우스꽝스럽지. 네. 익살스럽지. 네. 말이나 행동이 웃기지. 네. 하면서 헤이구 이놈들 큰일 났네 이렇게 그치? 네. 자, 예를 들어서 뭘 들고 깨지는 소리, 관청상을 읽고 문짝을 읽고 대달 달리는 소리 이렇게 네. 상식적인 행동하고 좀 다르게 엉뚱한 게 허둥허둥대고 그러니까 관리들이 듬직해야 되는데 허둥대도 도망치는 모습이 웃기지. 네. 그러니까 그냥 해학적이라 그래. 그렇죠. 뼈 있는 것도 아니고 풍자도 아니야. 그냥 네. 웃긴 거야 그냥.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추워라, 문 들어오라, 바람 닫아라. 그럼 바뀌었지 이렇게. 네. 정신없으니까 막 바뀐다는 거야. 네. 목 마르다, 물 마르다, 목 들어라 이게 바뀌었지. 네. 막 순서가 허둥저둥 되는 거야. 당황하는 변사들의 모습을 단어 바꿔서 해학적으로 표현, 그냥 웃기게 한 거야. 네. 됐죠? 네. 춘향전의 사상적 배경은 춘향적. 춘향이 이제 기생이거든, 기생. 네. 기생. 그러니까 친물이 천하잖아. 네. 그러니까 양반하고, 근데 이제 월매도 그렇고, 기생이 된 이유가 평민인데, 뭐, 가난해서, 그제? 네. 평민과 양반의 평등하다. 네. 그죠? 춘향이가 뭐라고? 기생. 평민이니까. 네. 근데 이제 기생도 관에 소속한 기생이 있고, 관기. 관기고, 그냥 일반 평민으로 자기가 기생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군요. 요즘은 탐관오리는 관리가 탐욕스럽고 오염된 관리거든? 네. 얘가 가령 주고 하지. 네. 수탈 횡포하니까 얘네 벌 주는 거고. 네. 이제 봉건사에서는 연애, 자유연애에서 결혼 자체를 안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는, 저기 뭐더라, 그네가에서 사귀었잖아, 쟤들끼리. 네. 그러니까, 봉건적인 사회 질서. 네. 말고 뭐라고? 자유연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자유연애. 심성이 조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열려는 불경, 이부. 두 남편을 모시지, 존경하지 않는다, 사귀지 않는다. 그지? 그래서 그게 열려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춘향이 너 나한테 수청 들어라 변사또가 그랬는데 안 했다는 거지, 지조. 네. 그래서 자기는 안 그렇다, 죽겠다 차라리 한다는 거야. 지조와 절개라고 얘기하는 거지. 인간 평등. 다 됐어요? 네. 자, 춘향전은 이 판소리계 소설이면 옛날부터 이렇게 설화가 있었어. 설화, 네. 이야기설, 일화교화. 네. 그럼 설화는 뭐가 있었냐면 신과 신의 아들 얘기가 나오는 신화. 신화. 그 다음에 전설의 고향, 증거가 있는 전설. 네. 재밌는 민담. 민남. 이렇게 재미만 교훈속만 있습니다. 어디서 있는지 몰라도. 이 네. 전설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전해주는 증거. 이건 신과 신의 이야기. 이건 재미. 이것들이, 설화들이 이야기를 구성해서
소설로 구성됐는데 이게 판소리로 운문으로 전달된 거야. 네. 글자로 된 게 아니야. 이야기가. 그래서 노래로 전달된 거야. 그 노래를 총 집떠서 한 게 판소리야. 판소리. 소설처럼 구성돼서 노래로 된 게 판소리라고. 네. 이 판소리가 나중에 글자로 구성돼서 판소리계 소설이 된 거고, 이 판소리계 고전 소설이 나중에 신소설이 됐다가 나중에 다시 현대 소설이 된 거야. 예를 들어서 흥부정이면 방위설화라는 게 있어. 네.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남원 추녀설화, 남원의 못생긴 여자에 대한 설화, 뭐 이런 것들이 판소리로 정해지다가 소설 춘향전 하고 전자 들어간 거로 된 거고, 여기는 가로 된 거야. 춘향가. 이건 춘향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신소설이 되면 세 글자인데 옥중화, 옥 안에, 감옥 안에 있는 꽃 해서 옥중화, 이렇게 세 가지로 된 거야. 옥중화. 그러다가 현대소설 춘향전이 된 거야. 이해됐어요? 네. 흥부전은 뭐야? 방이라는 사람이 설화가 있었는데, 그게 흥부가에서 흥부가 됐다가, 그게 뭐라고? 소설로 흥부전 됐다가, 신소설은 연의각, 제비의 다리, 연의각 이렇게 됐다가, 네. 신소설은 특징을 잡아서 세 글자를 했네. 네. 근데 판소리는 가로 끝나고, 고전소설은 전으로 끝나고, 신소설은 세 글자인데 특징을 잡은 거고, 네. 여기다가 나중에 흥부전 해갖고 현대소설이 된 거지. 그렇군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계니까 운문이 있지, 리듬이. 네. 근데 소설이니까 산문이지, 네. 리듬이 꺾여서. 네. 근데 춘향전은 염정, 사랑, 염기, 정, 감정, 연애소설이 염정소설이야. 근데 고전소설은 거의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근데 이 문체가 이중적이지. 왜? 운문체하고 산문체가 있으니까. 그렇죠. 운문체는 말하기체고 산문체는 글쓰기체니까 문체가 좀 두 개로 나뉠 수밖에 없었지. 네. 자, 심청전은 뭐라고? 심청전은 열려. 아이고, 효녀. 이게 심청전은 뭐 있는데, 흥부전, 방위설화, 토끼전, 이게 다 설화들이 다 있었거든. 네. 어쨌든 이게 표면적으로는 춘향전에 신분을 총원한 사랑 되는데, 그지? 네. 이게 좋은 말이고, 실제로는 신분 차별한다. 그거에 대한 저항 의지가 쭉 깔려 있었다는 거지. 그렇군요. 자, 흥부놀부, 그지? 네. 겉으로는 유교적으로 형님 잘 모시고 해라 하는 건데, 속으로는 인간 평등으로, 그지? 네. 왜, 차별하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 네. 자, 보시면, 도미라는 사람의 아내가 있었어. 네. 근데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지. 도미하고 도미의 아내, 도미처. 근데 권력자가 이 아내를 뺏어가려고 그래, 이쁘다고. 네. 정자를 짓밟으려고 해. 그러니까, 이 도미의 가 나중에 피해. 이게 뭐냐면, 관에서 탈취해. 네. 민간 여자를 빼서. 아이고. 그러니까 버틴다고, 연자가 고난 시련 속으로 정절을 지켜 16서라고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지. 지리산에 있는 여자도 뺏겼나 보죠. 그치?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원사랑은 원망이 있습니다. 원을 풀어주세요. 장화홍련전처럼 네. 원한풀이. 염정설화는 사랑. 네. 암행어사가 다 그걸 다 풀어주지. 네. 암행어사가 권력자나 부자의 횡포를 다 벌주지. 네.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춘향전으로 되어 있는 거지. 어. 여성 주인공은 변사또한테 네. 대항을 했지. 네. 남자 주인공은 나중에 크게 출세했지. 네. 권리자를 물리치고 다시 만나지. 이런 것들. 도미는 봐봐. 여성 주인은 순종하는 척 하다가 속이고 도망가. 네. 남자 주인공은 폭력에 유린당했고 일본으로 쫓겨가. 아. 나중에 도망갔더니 일본으로 갔더니 거기에 도미가 있어서 같이 만났대. 그게 도미의 아내설화야. 됐어요? 네. 자, 이런 걸 바탕으로 봤을 때 이게 춘향의 유언문이야. 얘가 유언을 어떻게 했냐면, 불교에서 윤회상 빙글빙글 도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도련님 제가 죽으면
제가 죽으면 구름이 돼서 도련님 계신 곳에 소나기로 쏟아지겠습니다. 죽어서 물이 돼서 나를 태우면 검은 물이 돼서 지상에 흐르지.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겠지. 네. 그래야 빨리 구름이 돼서 도련님 계신 데로 가지. 아, 물, 구름, 소나기가 돼서 뭐라고? 물, 구름, 소나기 돼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도련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군요. 그럼 영원한 사랑으로 계속 춘향전에서 도련님을 사랑하는 것을 창조적으로 계승했다고. 아, 이해돼? 네. 그래서 유언 문장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썼다고. 이해되세요? 네. 자, 이런 거를 창조적 계승이라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